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 2024-25 시즌을 앞두고 올 여름 한국에서 친선 경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2023년 여름 북런던에서 분데스리가로 이적했지만 최근 힘든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3연패를 당하며 챔피언스 리그와 분데스리가 자격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에릭 다이어 역시 현재 토트넘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 중이며 시즌 종료 후 영구 계약을 맺게 된다면 한국에도 출전할 수 있습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스퍼스와 바이에른의 친선 경기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일환으로 8월 2일 열릴 예정이며 토트넘은 7월 28일에도 K리그 올스타 팀과 대결할 예정입니다. 바이에른과 스퍼스는 각각 김민재와 손흥민이라는 한국 최고의 축구 스타 2명을 자랑하기 때문에 한국은 프리시즌 환경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독일의 스폭스에서는 투엘의 영향으로 스타들이 빛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그 스타 선수들 중 김민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원정 경기에서 패배한 바이에른은 현재 바이엘 레버쿠젠의 승점 8점 뒤처져 있습니다. 비판의 중심에는 토마스 투엘 감독이 있지만 일부 선수들 역시 최고 수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우승 없이 시즌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선수들은 투엘 부임 이후 또는 바이에른에 합류한 이후 경기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조슈아 키미히는 보움에게 패배한 후 졸트 코치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키미히의 경기는 최근 확실히 정체됐습니다. 오른쪽 미드필더로 활약할 경우 필드를 등진 채 오른쪽 윙을 향해 줄지어 공을 패스합니다. 전진 방향이 좋지 않으며 패스 실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선수입니다. 보움을 상대로 한 코너킥은 동종 박스 안으로 너무 납작하게 들어가 상대가 크로스를 클리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투엘은 키미히를 특별히 지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레온 고레츠카의 강점과 한계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플레이메이커가 아니라 페널티 에어리어 바로 앞이나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자신의 존재감으로 골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의 이선 공격수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 시스템에서는 깊이 파고들어 공을 패스하거나 튕겨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고레츠카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특히 보움이나 레버쿠젠과 같은 지능적인 압박에 항상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은 지역에서의 활동은 위험 요소가 더 많습니다. 데리흐트는 이전에 비해 쇠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뛰어난 재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매우 강력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데리흐트는 안정적인 센터백으로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빌드업 플레이를 강화한 2023년 후반기 바이에른의 최고 선수였습니다. 반드시 투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선수에게 주전 자리를 보장할 수 있지만 팀의 다른 두 센터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에릭 다이어를 제외하면 세 선수 모두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바이에른의 영원한 공격수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의 나이 때문입니다. 어떤 축구 선수도 자신의 최고 수준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에른의 기본 포메이션 내에서 그의 위치 선택은 때때로 의심스럽습니다. 케인과 함께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로 밀러보다는 마티스 텔, 브라이언 사라고사 등 훨씬 더 경험이 부족하거나 젊은 선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즌을 전체적으로 보면 잉글랜드 스타의 골 기록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는 경기력 측면에서 반드시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인의 문제의 핵심은 골을 넣는 선수이지만 미드필더에서 경기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토트넘에 있었을 때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고 토트넘에는 이 포지션에서 최고 수준의 선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케인이 일종의 가짜 10번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에른에는 공격 공백을 메울 선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케인의 드롭백이 때때로 다소 일관성 없이 발생하거나 레버쿠젠 원정 경기처럼 전혀 계획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과 접촉하지 않으면 30세의 케인은 자신의 그루브에 들어갈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골을 마무리하는 데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투엘 감독은 시즌 전반기에 케인의 득점력에 의존할 수 있었지만 케인을 제대로 활용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온 5천만의 남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재는 뛰어난 수비 능력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포지션 플레이와 전술적 예측이 그의 강점은 아니었지만 강한 태클 등으로 약점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체인을 벗어나는 부정확한 움직임으로 인해 수비가 다소 불안정해졌습니다. 상대는 이제 김민재를 체인 밖으로 유인해 뒤쪽으로 침투하려고 합니다. 보움은 아사노 타쿠마가 김민재의 등 뒤에서 질주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이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아사노가 김민재에게 곧장 달려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게임은 단순히 경합하는 것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투엘 감독은 확실히 백포, 특히 센터백들 간의 조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엘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페어링이 일부 상황에서 사전 계획에 따라 패스하고 이동하지 않았다고 암시했습니다. 따라서 바이에른 코치는 더 많은 지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보드진들은 값비싼 새 계약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3명의 센터백 모두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50세의 투엘은 현재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경기에서 실수를 저지르거나 일부 선수들을 최적으로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 중 일부는 절대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투엘 감독과 팀 사이의 불협화음은 부임 초기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투엘 감독은 많은 선수들의 개인적 자질, 특히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전술적 조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좌절감에 다시 테이블에서 빠르게 지워버립니다. 투엘은 코치 경력에서 슬럼프를 겪고 있지만 2024년의 바이에른 선수단은 바로 그 선수단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웨스트햄은 투엘 감독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자 모에스 감독의 후임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토마스 투엘 감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런던의 웨스트햄이 투엘을 감독으로 영입하고 싶어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에서 선수 선발을 담당하는 팀 슈타이텐은 과거 투엘 감독과 함께 일한 적이 있으며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데려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투엘을 현 감독인 데이비드 모에스 감독의 후임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투엘을 영입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투엘은 바르셀로나, 리버풀과 같은 클럽에서 관심을 보이며 최고의 감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높은 명성은 추측을 불러일으키며 웨스트햄 슈타이텐과의 친분으로 이적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스카이에서는 새로운 디렉터 막스 에벨이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오랫동안 미뤄왔던 변화를 시작해야 하고 무자비한 분석을 거친 후 불편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비와 미드필더 공격의 축을 복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이에른은 2021년부터 중앙 수비에 1억 5천만 유로 이상을 투자했지만 아직까지 알라바의 후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비센터에는 손짓하고 길을 안내하는 리더인 커뮤니케이터가 부족합니다. 우파메카노는 원래 이 역할로 성장할 예정이었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본질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연설가가 아니다라고 스카이의 기자 토르벤 호프만이 김민재를 관찰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데리흐트는 어린 나이에 아약스의 주장을 맡았고 유벤투스에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부상으로 인해 계속해서 좌절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만 요구사항을 충족했습니다. 바이에른이 데리흐트를 지휘자로 기용한다면 그들은 그에게 완전한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조슈아 키미히는 절망을 맛보고 있고 소위 홀딩식스는 미드필더에 시급히 필요한 인력 재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 캐리하우는 자신의 등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키미히를 분석하며 투엘은 그의 자질을 알아봤고 그래서 투엘은 다른 사람을 그의 옆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빌드업에서 미들진의 추진력이 너무 부족해 이 문제의 해결책도 찾아야 합니다. 해리 케인은 22경기에서 25골을 터뜨린 골잡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리더십에 관해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레버쿠젠 패배에서 이방인이었던 그는 라치오와 보움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불확실성에 어느 정도 감염되었습니다. 하지만 케인이 바이에른에서 만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노이어, 밀러, 그리고 앞으로 클럽의 큰 얼굴이 될 자말 무시알라만이 현재 이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를 보고 김민재 포함 다른 선수들은 다 판매 가능하다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키미, 고레츠카, 그나브리, 코만, 사네를 콕 집어 정리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